양성교사는 훌륭한 사람이 많으나 피양성자들이 연로하여 가르칠 것이 없다. 열심히 가르쳐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다. 사실 이거 그래요. 양성의 요소. 양성을 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양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합니까? 양성의 요소. 어떤 게 필요해요? 이게 묻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피양성자. 그렇죠. 학생이 있어야죠. 학생 없는데 무슨 피양성자.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양성자, 포메이터. 양성을 하는 사람.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성령.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따 우리 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교재. 그럼요. 교재 필요하죠. 교과서 꼭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장소도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예? 또 야단친다. 이것이. 됐어요. 제가 저걸 생각했는데, 양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헌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양성교사가 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만 훌륭하면 안 돼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교재, 장소, 시간. 그래서 어떤 양성교사는 자기 시간만 딱 되면 와가지고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가버려. 아니요. 그 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양성할 그 교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학생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양성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양성이란 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양성교사가 제 흥에 겨워 1시간 내내 떠들다가 끝난다. 이거 꽤 있어요. 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혼자 떠들다가 끝난다고요. 상대방 얼마나 이해했고 알아듣고 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만 떠들다가 이런 모습도 아주 참 가관인데요. 가능해요. 있어요. 양성자들 간의 공동 보조,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개 양성교사들 모임을 하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양성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양성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우리 반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좀 아주 고약한 문제가 있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 돼요. 혼자서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입회나 서열하기에 양성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자, 이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성의 외적인 요소. 1. 배우는 사람, 피양성자는 어떤가? 양성이 가능한 사람이 입회해야 합니다.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능력, 열의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입회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들의 수준이 형편없으면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유능한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못 가르칩니다. 잘 못 가르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본당 신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슨 미사인지 아세요? 미사 강론? 안 해? 주일학교 아이들 미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주 힘들어요. 근데 유능한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아이들한테 아주 합당한, 아주 집약해가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형제에서 이 반을 아주 유능하게 잘했다. 다른 반에 가서 잘한다? 아니요. 유기스 약반에서 이 훌륭한 교사가 지원반 가서 떡을 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유능한 아주 훌륭한 본당 신부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본당 신부가 사목을 아주 잘했어요. 미국 마이애미 가가지고 본당 신부 노릇을 하다가 완전히 엉망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마이애미라는 고유한 곳에 한인들의 이민 온 사람들의 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서는요, 한국식으로 그 사목 방법을 그대로 옮겨가서는요, 죽어요. 완전히 문제만 만들다가 그냥 쫓겨나다시피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공부해야 될 게요, 교재 연구도 있지만 학생들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 학력, 경제력, 직업, 등등을 전부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것이 가능해요. 그죠? 본당 신부가요, 강론을 할 때 본당 신자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강론 못해요. 좋은 사목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되게 본당 신부들은 옮겨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이 본당에서 크게 잘했어, 사목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본당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목 스타일이 가능합니까?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40분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양승자 학교에 오는 사람들인데 읽어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써놨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 쓸 줄 모릅니다. 쉽게 써놨으니까 다 읽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누가 양승을 시키는가? 양승 담당자, 양승 보조자. 자, 회헌 37조 2항.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시작. 형제회 입회하면서부터 전생회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하는 양성 과정이 시작된다.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늘 유념할 것이며 양성의 책임자들은 우선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넘어갔어요? 잘렸대. 잘렸네. 예. 포함한 평에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이다. 다시 읽을게요. 협력할 것을 늘 유념할 것이며 양성의 책임자들은 우선 청원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 회장과 평의회 그러니까 형제회 봉사자와 평의회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이다. 이게 회헌 37조 2항의 전문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양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첫머리에 언급되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성은 누가 시키는가? 첫 번째,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시다. 양성을 시키는 책임자, 양성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뜻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양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협력할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의 책임자. 첫 번째로 누굽니까? 예? 청원자 자신, 예를 들어서 지원자든지, 입회자든지, 유기사학자든지, 영속대장 우리 회원이든지 간에, 그 청원자, 예? 자신이 양성의 책임자. 그러니까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첫 번째로? 자신이요. 피양성자. 본인이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양성교사로서 1년간 함께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것은요, 아주 뒷거리만큼이요. 어떤 면에서는 반짝하고 하는 그런, 그게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여러분들 양성이 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뭐 과제물 내고 공부를 하고 뭐 교환을 만들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거 하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양성자, 피양성자, 자신, 그리고 형제회 전체가 양성에 책임이 있어요. 회원 모두가. 회장과 평의회, 그럼요.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이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요, 거꾸로 이야기해요. 영보, 교사, 평의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지는 안 된다. 예? 이거 순서요, 회원에 나오는 이 순서 임의로 마구 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되어왔던 한마디 한마디 순서 하나하나까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막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야. 제가 2페이지에 양성은 성령의 움직임이다. 우리의 성소는 성령의 활동이다. 그 다음에 양성의 책임자는 정원자 자신이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고요. 양성 담당자, 양성의 보조자, 뭐 보조교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조교사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보조교사가 필요한가 하면요, 양성의 업무가 많아요. 양성의 업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양성 시간에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과제물들 내고, 여러분들 과제물들을 뭐로 받아요? 종이로 쓴 걸 받아요? 이메일로 받아요? 어떻게 해요? 주로 코로나를 제외하고 종이로 받아요? 종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려줘요?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 과제물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너 읽기나 하나? 뒀다가 그 다음 달에 가서 이제 그냥 돌려줘요. 어떤 데는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 그냥 돌려주지 말고 좀 잘 읽고, 이거는 참 좋은 지적이다. 참 좋은 깨달음이다. 좋은 내용이다.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프랑스관적이지 않다. 이건 좀 부족하다. 등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요. 그리고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까지 해요. A, B, C, D, E, F까지. 응?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양성 담당자가, 우리 선생이 내 과제물을 열심히 보는구나. 그걸 알아야,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변화가 있어요. 자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양성이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3가지 종류의 가르치는 사람. 이건 좀 이야기를 해가는 게 좋겠네요. 선생이요,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 이유는요, 열의가 많아서. 그리고, 자기가 참 많은 걸 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바보요, 바보. 아는 사람 보면요, 요즘 학생들은요, 저 선생이요, 지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구나. 알아요. 그거 좋은 선생 아닙니다. 그거요, 설사요, 설사. 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그 소화해낼 수 있나? 듣고 배워가지고 체득하고 그렇게 온몸으로 체화돼야 그것이 제대로 양성이 되는 건데, 지도 모르는 걸 던져주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져주는데 그게 소화가 돼요? 설사하면 몸 더 약해져요. 그죠? 자, 2번째 선생.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항상 양성 시간이 짧아. 지가 아는 것을 다 가르치려고 그래.
학생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먹이려고 합니다. 설사까지는 아니지만 소화불량입니다. 예? 소화불량 되면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요. 세 번째 선생,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려는 선생. 학생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학생의 수준, 상황, 처지를 알아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선생. 수준이 다양하다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 이런 선생이 좋은 선생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학생들 수준에 맞는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많은 것을, 어떤 선생들은요, 양성교재, 특별히 라베르나라는 양성교재. 여러분들은 양성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고 그래, 라베르나로. 그러면서 할 게 너무 많대. 라베르나 책을 처음에 잘 읽어봐요. 머리글에 뭐라 써있는지. 유기서약 1년간은요, 어떤 기간인가 하면, 보너스 기간이에요. 다른 나라에 유기서약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예? 미국 없다고요. 이태리 없어요. 그런 거. 한국에 왜 있느냐? 교육을 위해 한국 국가가 만들었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신길자, 지금은 안나 자매님이, 지길자 자매님이 뉴욕 형제회 회장을 했어요. 뉴욕 한인 형제회 회장을 하시고,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자주 가서 피정도 함께하고 했는데, 미국 형제회에서 유기서약, 금기서약 없어요. 그냥 서약이요. 한국에서 왜 이런 기간을 두느냐, 4년이라는 기간을 두느냐, 좀 양성을 잘하기 위해서 둔 기간이에요. 국가형제회가, 왜냐하면 회원에 따라서 이런 기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초기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온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양성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국 가니까 아니던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왜 유기서약기를 하다가 이 얘기 하는가? 유기서약은요, 입회기 동안 제일 중요한 양성기간은 입회 일반과 2반이요. 예? 지원기의 기간은요, 그냥 몸 푸는 기간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요. 이 형제가 어떤 데인가? 언제라도 그만둬도 돼요. 서로가, 선보는 기간, 서로가 맞선 보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형제가 좀 괜찮나? 좋은 곳인가? 형제가 볼 때도 좋은 지원자인가? 이렇게 서로가,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고, 서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돼요. 본격적인 양성은 회칙회원에서 이야기하듯이 입회기예요. 수도생활 용어로 따지면 수련기라고요, 그게. 본질적인 양성의 기간이에요. 유기서약기는요, 그때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렇지, 취사 선택하면 돼요. 유기서약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젠 대답도 안 해, 이제. 내가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제가 절대로,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치겠습니까? 저도 꼴불견이고, 저도 못났는데, 한때는 잘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못났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셋 중에서 정말 학생들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필요한 것만 가르치라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칸 영성 엄청난 겁니다. 예? 하늘만큼 땅만큼까지 엄청난 거라고요. 그거를요 다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요, 그건 여러분 욕심이요. 그분한테 필요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 나는 오늘부터 좀 물자를 좀 절약하면서 살겠다. 그런 깨달음만 가져도 돼요. 자, 제게 남은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양성의 목표 다 압니다. 네?
양성의 목표, 인격적인 양성, 크리스찬 양성, 프란치스칸 양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성의 방법들, 기도의 체험, 토론, 질문, 면담. 세 번째, 교환, 강의로. 일반적인 교환과 형제의 교환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제안을 했고요. 테스트, 시험은 꼭 시험을 치라 그러니까 꼭 이제 학기 말에 꼭 치려고 그래요. 아니요, 시험 자주 쳐요. 시험을 거창하게 치지 말고 2달에, 10달에 한 번씩 짧은, 대학원, 대학교에서는요, 쪽지 시험도 많이 쳐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을 좀 간단하게 5분만 치겠습니다. 5분만 치면 돼. 시험은요,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 중에서 시험 안 친다 그러면 공부해요? 99%는 공부 안 해요. 시험 친다 그러면 시험 치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공부하도록, 지난번에 배웠던 걸 좀 정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는 시험을 강조하는 편인데, 시험을 친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재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요.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1시간 열심히 준비하고 떠들어봤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마음 없으면 아무 짱에도 소용없습니다. 말짱황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해야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건요, 과제물 하는 것,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한 달에 1시간, 1년에 12번, 그러면 1년에 12시간입니다. 그죠? 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해가지고 보통 9번, 10번 해요. 잘하는 데가. 9번도 제대로 안 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양성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이고, 너무나도 허술해요. 아무짝에도 너무나도 허술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하도록 해야지. 코로나 시대에 절실하게 해야 될 게요. 나는 코로나 시대에 양성 어떤 반의 교사다. 그러면 개별적인 소통, 비대면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요. 과제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중을 두겠어요. 과제물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 과제물을 2배, 3배로 해야 돼요. 예? 그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야지. 과제물, 기도에 대한 체험,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면이 안 된다면, 대면이 안 된다 그러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정 안 되는 우편으로 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해야죠. 핸드폰 카톡을 통해서든지. 올해도 역시 거의 연말까지 코로나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데, 이때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피양성자들이 좋은 양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양성교재, 아시시 라벤이나 폰테 콜롬보 그 교재 연구 중요하지만, 예?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시대의 징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네. 아닌가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했고요. 결론 부분, 4페이지에 결론 부분을 좀 볼게요. 형제회의 양성 담당자는 하느님과 공동체의 도우미이다. 도우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양성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활동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는 거예요. 양성 담당자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회 공동체의 도우미 역할이다. 좀 강조하고요. 2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네요. 말도 옳고 행동도 옳은 사람은 성인이고, 말과 행동. 말은 옳게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사람은 선생이며,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선생이요. 말도 행동도 옳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피하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알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가르치면서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실천하고. 여러분들 양성 담당자는 게 큰 축복이요. 왜냐하면 양성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프랑스한 공부를 하거든. 두 번째, 항상 피양성자들의 입장을 염두에 두라. 세 번째, 양성의 목적에 항상 충실하라. 프란치스코 적여야 한다. 제목만 읽는 것으로 할게요. 예. 자,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뭐 앞으로 제가 서술지구 영적 보조자로서 아주 오래 했을 거예요. 아주 오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양성반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줘도 좋고, 어떤 주제를 주고 초대해줘도 좋고, 아니, 그냥 학생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초대해도 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고요. 강사료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 주지도 않을 거고, 받지도 않을 겁니다. 말이 이상하다. 어쨌든. 그런 거 관계없이 제가 영적 보조자로서, 지구 영부로서 양성에 깊이 관여하고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성자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할 기회가 많을 거고요. 혹시 제가 오늘 한 시간 이야기 중에서, 뭐, 질문이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영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질문 없으면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상투적인 말로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아는 것 위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는 거 없으니까 질문하지 말고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을 한 것도 있고 좀 세게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양성은 바로 거기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양성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몫을 택했어요. 참 큰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 선물을 좀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참 널리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들 누구한테 뭐 상처된 거 없죠, 그죠? 네. 꼭 뒤에 또 꼭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